네, 안녕하세요. 사마귀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바로 사마귀 수학적 연료전지에서 연료전지 시스템의 구성에 대해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번 영상은 그냥 수학적인 내용이나 수식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수소 전기차를 갖다 공부하다 보니까 연료전지 시스템 이것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부러 그냥 뭐 찍었습니다. 알겠지?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다음 그림이 바로 수소전지차의 연료전지 시스템을 나타냅니다. 자, 연료전지에서 연료전지 스택이 전기를 생산하는데 단순히 생산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참 전기 만드는데 온갖 이상한 장치들이 막 들어가 있죠. 그쵸? 뭐 탱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수소 인젝터, 제순환 블로어, 그럼 연료전지 제어기, 뭐 DC 컨버터, DC 인버터, 모터 뭐 등등등이 일단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연료전지가 전기를 생산한다는 뜻이 뭐지? 바로 이걸 말해. 여전히 맛이 갔네. 자, 이 H2 수소와 또 뭐야? O2 산소를 갖다가 반응시키니까 바로 물이랑 물과 전기와 열을 만듭니다. 그쵸? 그랬었을 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바로 이거야. 수소와 산소와 열을 보는 거라고. 자, 그래서 연료전지 시스템은 세 가지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즉,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수소 공급 시스템. 그 다음에는 산소 공급 시스템. 사실 산소 공급이라고 하기보다는 공기 공급 시스템. 그 다음에는 열 관리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무슨 뜻인지 알겠지? 뭐 이거 세 개만 일단 알아두시고요. 자, 그랬었을 때 연료전지 시스템이 과연 어떤 부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이번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연료통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그림에서 바로 이 초록색 원을 한번 보세요. 이 초록색 원 안에 있는 게 연료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연료통. 자, 이 친구는 수소 탱크라고도 한다. 자, 연료전지는 바로 수소와 산소를 공급받아서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이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바로 용기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수소 탱크입니다. 연료전지는 수소를 공급받아야 전력을 생산하기 때문에 수소를 공급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 역할을 하는 게 연료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체 상태의 수소는, 기체 상태에서 저장된 수소는 바로 이게 압력이 일단 높아요. 그 다음에는 최대한 압축해서 저장해야 한다. 이것도 중요해. 기체 상태 수소는 그래서 최대한 압축해서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압력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수소의 압력이 높기 때문에 탱크 소재는 바로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견고해야 한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연료통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지? 따라서 연료통은 그냥 수소를 갖다가 저장하는 그냥 용기라고 보면 되고요. 이 수소는 최대한 압축해서 저장해야지 효율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수소는 압력이 높아요. 그래서 탱크 소재는 무조건 견고해야 될 수밖에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자. 자, 다음은 수소 인젝터입니다. 자, 지금 이 연료전지를 한번 볼까요? 자, 탱크에서 바로 수소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수소가 공급이 되는데요.
여기서 바로 첫 번째 관문을 하나 거칩니다. 바로 이 친구가 수소 인젝터라고 하는 건데, 자, 수소 인젝터. 자, 수소 인젝터는 뭐 하는 장치인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소 탱크에서 나온 수소는 바로 고압일까 저압일까? 당연히 압력이 높겠지. 그래서 고압의 수소를 갖다가 바로 저압으로 바꿔줍니다. 저압으로 바꿔준다. 이게 저압으로 바꾸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만약에 이게 고압으로 공급이 됐다 치자. 그러면은 고압으로 그 연료전 스택에 공급이 되면은 바로 그 강력한 압력 때문에 뭐 부품이 뭐 파손되거나 시스템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저압으로 바꿔준다고 보시면은 더 생각이 나기 쉬울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래놓고 저압으로 바꿔주면서 연료전지 스택에 필요한 압력으로 바꾼다 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여기에 수소 인젝터의 역할이야. 즉 수소 인젝터, 수소를 주입한다. 그래서 연료통에 저장된 고압의 수소를 갖다가 저압으로 바꿔줌으로써 연료전지 스택에 필요한 압력으로 바꾼다. 여기 바로 수소 인젝터가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료통에서 나온 수소는 수소 인젝터를 통해 가지고 수소 인젝터를 거쳐서 바로 스택으로 공급이 되어버린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수소 재순환 블로어입니다. 자, 수소 재순환 블로어는 바로 이 녀석을 말하는데요. 자, 제가 이 옆에다가 연료전지 그림을 하나 띄워놨습니다. 제가 이걸 왜 띄워놨냐면은, 자, 지금부터 봐라, 중요해. 보시면은, 자, 연료가 공급이 되죠. 여기서 H2가 공급이 됩니다. H2가 공급이 되면서 모든 H2가 전부 다 에노드를 거쳐가지고 바로 전자와 수소 이온으로 분리된 다음에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잔여연료라고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남은 H2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남은 H2를 갖다가 다시 재순환시켜버리는 게 바로 이 수소 재순환 블로어예요. 잔여연료가 바로 수소 재순환 블로어를 통해서 다시 연료를 공급하러 가게 만드는 게 바로 수소 재순환 블로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봐라. 그래서 수소 재순환 블로어는 바로 뭐냐? 라고 하시는데, 자, 여기서 그냥 그 순환시킨 게 아니야. 바로 연료전지에서 나오는 전압을 일부 소모하여 사용되고 남은 수소를 재순환시켜서 다시 연료전지 스택으로 돌아가게 한다. 여기 수소 재순환 블로어의 역할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자, 다시 수소 재순환 블로어는 뭐다? 자, 연료 탱크에서 나온 수소가 바로 수소 인젝터를 거쳐서 저압으로 변환이 되는데, 이 저압으로 변환된 수소가 모조리 다 반응을 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일부는 무조건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 이 밖으로 나간 수소를 갖다가 다시 재순환시켜가지고 연료를 공급하게끔 다시 연료 공급 통로로 이동을 하게 하는 거야. 즉 스택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지.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야. 바깥으로 나온 수소가 다시 스택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반응시키도록 하는 게 바로 수소 재순환 블로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알겠지? 자, 다음은 바로 공기 컴프레서입니다. 공기 컴프레서. 자, 공기 컴프레서는 바로 이 초록색 네모가 바로 공기 컴프레서다라고 하는 건데, 바로 여기서 한번 보자면은, 공기 컴프레서는 바로 뭐냐면은, 여기서 O2, 아따 이거 태블릿이 맛이 갔네. 뭐 상관없어. O2가 이렇게 공급이 됩니다. 자, 산소가 공급이 되면서, 즉 공기가 공급이 되죠. 그러면서 바로 여기서 이 산소가 압축이 돼가지고 공급되게 하는 거야. 공급되게 하는 거. 그 역할을 하는 게 공기 컴프레서다라고 하는 건데, 자, 보세요. 어디 보자. 공기 컴프레서.
자, 이 친구는 역할이 바로 이거야. 연료전지에 공기를 고압으로 전환시켜서 바로 공급한다. 자, 왜 공기를 고압으로 전환시킵니까? 라고 하시는데 바로 자, 대기라고 하는 녀석은 대기는 약 21%의 산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 공급이 불충분하면 바로 연료전지 스택 전압이 감소하게 되거든. 즉 연료전지 스택 전압이 감소하게 된다는 뜻은 바로 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따라서 최대한 압축하여 산소 밀도를 높인다가 중요한 거지. 최대한 압축하게 되면 산소 밀도가 일단 높아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연료전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공기 컴프레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최대한 압축하면은 산소 밀도를 높이면은 효율이 증가한다 이 뜻이야. 공기 공급이 불충분하면은 스택 전압이 감소하게 되고. 자, 그러면서 또 봐라. 자, 근데 여기서 또 문제점이 하나 있어. 이게 공기를 무작정 압축을 시키다 보면은 압축된 공기는 바로 온도가 약 80도까지 상승하게 되거든. 이게 최대 단점이야. 자, 온도가 80도까지 상승하게 되면은 자, 생각 한번 해보자. 기체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바로 밀도가 떨어지게 돼. 그래서 밀도가 낮아지게 되므로 효율이 감소하게 된다. 이게 큰 단점이야. 공기 컴프레서를 사용하면은. 그래서 이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쿨러를 사용해서 온도를 약 30에서 40도까지 낮춰서 밀도를 높인다. 알겠지? 그래서 공기 컴프레서를 그냥 사용하게 되면은 바로 고압으로 전환시켜서 공급을 하는데, 그때 가장 일단 공기가 압축이 되니까 온도가 80도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공기가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밀도가 낮아지게 되므로 효율이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효율이 감소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또다시 밀도를 높여야 돼. 그 밀도를 높이는 역할이 바로 쿨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 더. 자, 다음은 가습기야, 가습기. 자, 가습기는 제가 뭐 따로 표기를 하지 않았어요. 가습기는 주로 어디에 주로 표시가 되냐면은, 아, 이거 태블릿 막 같네. 미치겠다. 가습기는 바로 이 산소가 있잖아요. 산소가. 이 산소가 공급되는 이 어디 통로 이 근처에 가습기가 분명히 세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습기. 자, 가습기의 역할도 한번 설명해 줄게. 가습기. 자, 가습기. 자, 가습기는 왜 있냐면은 바로 스택 내부에서의 전기 전도 활성화를 위해서 가습기를 이용한다. 즉, 다른 말로 뭐냐면은 공기의 습기를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그냥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가습기. 그냥 공기를 갖다가 공급할 때, 아, 여기다 습도를 넣어줘야 되네? 그냥 덤을 갖다 넣는다 보시면 돼요. 덤. 공기의 습기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게 가습기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자, 다음은 연료전지 제어기입니다. 연료전지 제어기. 자, 이 녀석은 그냥 사람으로 치자면은 뇌라고 보면 돼. 뇌. 연료전지 제어기. 자, 이 친구는 다른 말로 뭐냐면은 수소 인젝터, 수소 재순환 블로워, 그 다음에는 공기 컴프레서 등을 제어하는 역할을 갖다가 수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연료전지 시스템에서의 뇌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연료전지 제어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또 설명하자면 연료전지에서 유량을 조절하고 그러면 각 셀의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한다. 그냥 이 정도만 알아두면 돼. 쉽게 말하면은 사람이 뇌에 의해서
지배가 되듯이 연료전지 시스템은 바로 연료전지 제어기가 뇌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뭔 뜻인지 알겠지? 이게 바로 연료전지 제어기의 역할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마저 한번 보자. 네, 그 다음에는 DC 컨버터, DC-AC 인버터, 모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스택이 최종적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열과 전기를 말해요. 자, 한번 보자. 자, EH2 플러스 O2다라고 하는 게 바로 EH2O 플러스 전기 플러스 열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 이거겠지. 자, 근데 봐라. 결론적으로 연료전지가 전기를 갖다가 만들잖아요. 그치? 근데 이 전기가 있잖아요. 바로 전기의 전압이 일정할까라고 하면은 바로 노라고 말해야 됩니다. 연료전지가 바로 전류가 일정하다고들 하는데 전압이 일단은 일정한 건 아니야. 왜냐면은 이게 연료전지가 이게 전압이 일정하게 출력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연료전지 전압이 곡선으로 보자면은 대충 이렇게 약간 좀 확대를 시키다 보면은 이렇게 좀 리플이 있단 말이야. 리플이 있어. 그래서 이 리플을 제거를 해줘야 돼. 그 제거를 하는 게 DC 컨버터야.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바로 이거지. 스택이 최종적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열과 전력인데 연료전지 스택이 생성한 전압은 일정할까라고 하면은 노가 된겨. 노. 왜 논데요 라고 하는데 because of 바로 리플 맥동 전압 때문이지. 맥동 전압. 그래서 바로 이 맥동 전압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DC 컨버터를 사용해가지고 안정적이고 고품질 전압으로 만든다. 알겠지? DC 컨버터로 안정적이고 고품질 전압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는 DC-AC 인버터를 사용해가지고 바로 모터로 전달되게끔 한다. 여기 바로 뭐냐면은 수소 연료전지에서 연료전지 스택이 전기를 만든 다음에 바로 DC 컨버터를 통해서 좀 품질이 좋은 전압으로 만든 다음에 그럼 DC-AC 인버터를 통해서 바로 구동 모터가 돌아갈 수 있게끔의 그 전압으로 만들어 가지고 모터를 돌릴 수 있게끔 한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DC 컨버터와 DC-AC 인버터의 역할을 한번 알려줄게. 자, 보세요. 자, DC 컨버터. 이 친구는 전압의 품질을 높이거나 다른 말로 맥동 전압을 작게, 그 다음에는 출력 전압을 증가, 즉 증가를 한다는 게 부스트를 말하는 거고, 또는 감소, 시킨다. 여기에 DC 컨버터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는 DC AC 인버터라고 해요. DC AC 인버터. 자, 이 친구는 다른 말로 뭐냐면은 모터를 갖다 구동하는 녀석인데, 모터의 구동을 위해서 직류를 조류로 전환시킨다. 즉 DC 전압을 AC 전압으로 바꾸는 걸 인버터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는 또 이게 교류가 있다라는 뜻은 뭘까? 교류는 다른 말로 뭐냐면 시간에 따라서 그 진폭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주파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바로 이 전환된 교류의 주파수를 조절해서 바로 구동 모터의 속도를 제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 여기까지가 바로 연료전지 시스템의 그 각 부품들의 역할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복습을 한번 해보자.
자, 연료전지 시스템은 있잖아요. 바로 수소 공급 시스템, 공기 공급 시스템, 열 관리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수소가 공급이 되고요. 이렇게 공기가 공급이 되고요. 그럼 여기 열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냉각수를 갖다가 순환시키는데, 저온의 냉각수가 스택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바로 열이 발생하잖아요. 이 열 때문에 이 냉각수가 가열이 됩니다. 그러면서 고온으로 쭉 하고 탈출하게 되면서 다시 또 식혀지게 되면서 바로 저온으로 또 다시 공급하게끔 순환을 시킨다 라는 거고, 그러면서 각 부품들을 한번 보자면은 연료통은 수소 탱크인데요. 그냥 이 고압의 수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수소를 저장하는 용기가 바로 연료통 수소 탱크를 말하고요. 그럼 수소 인젝터는 이 수소 탱크에서 저장된 고압의 수소를 갖다가 바로 연료전지 스택에 그 적당한, 즉 연료전지 스택이 바로 만족하는 그런 압력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수소 인젝터예요. 즉 수소 탱크에서 나온 고압의 수소를 저압으로 바꿔준다. 자, 다음은 수소 재순환 블로어입니다. 수소 재순환 블로어는 연료전지에서 나온 전압을, 연료전지가 만든 전압을 일부 소모해가지고 바로 이 블로어를 작동시키는데요. 이 연료가 일단 공급이 되잖아요. 이 공급된 녀석들이 전부 다 그 스택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 들어가지 않고 한 일부는 나가게 돼요. 이 나간 녀석을 다시 순환시켜가지고 또 스택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수소 재순환 블로어입니다. 자, 다음은 공기 컴프레서입니다. 공기 컴프레서는 바로 연료전지의 공기를 고압으로 전환시켜서 공급을 합니다. 즉 공기를 갖다가 압축을 시키게 되면은 그 산소 밀도를 높이게 되면서 효율이 올라가게 돼요. 알겠지? 근데 무작정 압축시키면은 바로 산소의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산소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바로 밀도가 감소하게 돼요. 그럼 효율이 감소하게 되거든? 그래서 산소의 온도를 낮추는 그 쿨러를 사용해가지고 바로 밀도를 높이는 수밖에 없다. 이 정도는 알아도 알겠지? 자, 그럼 가습기. 가습기는 그냥 스택 내부에서의 전도 활성화를 위해서 가습기를 이용하는데요. 공기에 충분한 습기를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이거는 참고로만 알아도. 자, 그럼 연료전지 제어기입니다. 연료전지 제어기는 그냥 뇌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즉 인젝터, 재순환 블로어, 공기 컴프레서 등을 제어하는 역할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연료전지에서 유량을 조절하고 각 셀의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하는 지휘관 역할을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DC-DC 컨버터, DC-AC 인버터, 모터 이렇게 있습니다. 자, DC-DC 컨버터는 바로 연료전지 스택이 만든 이 전압을 갖다가 품질을 좋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 출력 전압을 갖다 증가 또는 감소시킨다. 여기에 DC-DC 컨버터의 역할이겠고요. 그럼 DC-AC 인버터는 바로 이 모터, 구동 모터를 돌리기 위해서 바로 이 DC-DC 컨버터에서 나온 이 직류 전압을 교류 전압으로 바꿔줍니다. 알겠지? 그럼 이 교류 전압의 특성이 바로 뭐죠?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이 모터를 갖다가 교류로 돌리는데요. 이 교류의 특성이 주파수잖아요. 이 주파수를 갖다 조절하면서 이 구동 모터가 돌아가는 속도를 제어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연료전지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좀 일단 제가 말한 것들 중에서 그냥 이 파란색 글씨들만 좀 알아놓으면 돼. 파란색 글씨들만. 이 파란색 글씨들만 좀 알아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연료전지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수소전지차의 연료전지 시스템이야. 알겠지?